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도 그냥 넘파이 말고 딥러닝을 위한 기초 넘파이를 해볼게요. 복잡한 딥러닝 프로그래밍에서도 자주 필요한 베이스 코드들이니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손에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겸 복습할게요. 일단 import numpy하고 랜덤 함수를 알아볼게요. np.random.rangeInt하고 10, 사이즈는 5로 지정을 해볼게요. rangeInt에서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랜덤으로 정수를 뽑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하고요. 10이라고 썼으니 10까지 숫자에서 고르는 건데 파이썬에서 보통 범위 지정할 때 마지막 숫자는 빠지는 거죠. 사이즈 5는 5개 뽑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0에서 9까지 중 랜덤으로 숫자 5개 뽑아봐 인 거죠. 만약 사이즈 부분을 괄호 열고 5,5로 지정하면 이렇게 5행5열 매트릭스에 0부터 9까지 숫자를 랜덤으로 골라서 만들어주죠. 꼭 0부터가 아니라 로우와 하이를 써서 가장 낮은 숫자와 가장 높은 숫자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가장 높은 숫자를 10으로 지정하면 그것보다 하나 작은 9까지 숫자에서 뽑는 거고요. 로우나 하이 부분에 여러 숫자를 적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어 바운드에 여러 개를 지정해 볼까요? 이렇게 네모 괄호 열고 1호고 쓰고 괄호 닫고 11을 쓰면 1부터 10, 5부터 10, 9부터 10까지 숫자에서 각각 하나씩 랜덤으로 뽑은 결과가 추출되죠. 어플 바운드에 여러 개를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1 쓰고 네모 괄호 열고 15, 9를 쓰면 1부터 각각 9, 4, 8까지 숫자에서 랜덤으로 하나씩 뽑아봐 라는 의미가 되죠. range int 말고 range n 이란 함수도 있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랜덤으로 아무 숫자나 뽑는 거예요. n을 뽑는 거죠. 꼭 정수가 아니라요. 만약 np.random.rangeN 하고 그냥 괄호 열고 닫으면 랜덤 숫자 하나를 추출하고요. 안에 숫자를 지정해주면 그 개수만큼 뽑아줍니다. 3을 지정하니 3개를 뽑아줘서 벡터를 생성했네요. 그리고 숫자 2개를 쓰면 행과 열을 의미하게 돼요. 3, 5라고 쓰면 3행 5열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랜덤 숫자들로 채워지죠. 이번엔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때 랜덤으로 아무 자리에나 특정 숫자를 넣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3행 3열의 매트릭스가 있었다고 칩시다. 일단 np.zero를 써서 0으로 채워진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게요. 우린 랜덤으로 이 매트릭스 값들 중 5자리를 골라 1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단 x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함수 저번 시간에 했죠. 바로 rave이죠. 그리고 1을 넣을 자리 인덱스를 랜덤으로 픽해 볼 거예요. np.random.choice를 쓸게요. 총 몇 개 자리가 있는지는 len 함수로 계산할 수 있고 그중 5개를 중복 없이 픽할 거예요. ind에 들어간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5자리를 랜덤으로 픽했네요. 우린 여기에 1을 넣으면 되겠죠? x하고 네모 괄호 열어서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방금 이 ind로 뽑은 자리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에 1을 입력해요. 자, 다시 rave로 풀었던 x를 reshape 함수로 원상복귀 시킬게요. 아까 원래 3행 3열의 매트릭스였죠? 그럼 짜잔, 랜덤으로 5개 자리에 1이 잘 들어갔네요. 원핫 인코딩도 해볼게요. 여러분, 원핫 인코딩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1과 0으로만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코딩 영상이니 자세히는 안 다루겠지만 간단히 짚어보면 예를 들어 1, 2, 3으로 되어 있는 벡터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0이 4개 있는 벡터를 만들고 이 각 자리가 0, 1, 2, 3을 의미한다고 가정하면 1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리에 1을 표시하고 2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자리에 1을 표시하고 3은 네 번째 자리에 1을 표시함으로써 각각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원활 인코딩은 이렇게 원래 1, 2, 3 등으로 다양하게 써 있는 걸 왼쪽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카테고리 변수를 다룰 때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 엄청 쓰이죠. 아무튼 일단 원활 인코딩 할 벡터 x를 랜덤 숫자로 만들어 볼게요. range int 쓰면 되겠죠? 0부터 9까지 숫자에서 3개 뽑아 보겠습니다. 이제 원활 인코딩을 위한 new x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x에 3개 숫자가 있으니 원활 인코딩은 3개 숫자에 대해 하면 돼요. 그리고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9까지였으니 각각에 대해 총 10개 자리가 필요하겠죠. np.zeroes를 사용해서 3개 숫자에 대해 10개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3 대신 len x로 써줘도 됩니다. 이게 사실 절대값 3 쓰는 것보단 나중에 더 효율적인 코드겠죠? 자, new x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new x에 대해 네모 괄호 열고 일단 코드를 써볼게요. np.arrange len x, 하고 x를 씁니다. 풀어서 생각해보면 이 앞부분이 행, 뒷부분이 열을 지정한 거고
그 부분에 1을 넣으라고 쓴 건데요. np.range len x는 각각 0행, 1행, 2행이 차례대로 지정될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 x는 각각 원래 오리지널 x에 있던 숫자가 되죠. 그러니까 0행에 x의 첫 번째 숫자가 가리키는 10자리에 1을 넣고 두 번째로 1행에 x의 두 번째 숫자가 가리키는 10자리에 1을 넣는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ux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np.newAxis라는 걸 알아볼게요. 우리가 딥러닝 하면서 원하는 계산을 하기 위해 주어진 매트릭스에 축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단 계속 앞에서 설명했던 방법 이용해서 랜덤으로 x와 y를 만들게요. 자, 보시면 x는 매트릭스인데 y는 벡터죠. 만약 x와 y를 그냥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각 행별로 y 벡터에 대응해서 곱해진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x의 첫 번째 행이랑 y의 첫 번째 값을 곱하고 x의 두 번째 행이랑 y 두 번째 값을 곱하고 x 세 번째 행이랑 y 세 번째 행 값을 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y 모양 변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y 쓰고 네모 괄호 열고 행은 다 가져오고 컴마하고 np.newAxis라고 써주세요. new 새로운 axis 축이라는 의미죠. 결과를 보면 아까 벡터 형식이었는데 차원이 추가되어 매트릭스가 되었네요. 이렇게 쓴 걸 x랑 곱해볼까요? 짜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 거죠. 딥러닝 하다 보면 축이 빠져야 하는 경우도 축이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도 자주 있거든요. 그럴 땐 rave과 newAxis 함수를 기억해주세요. 패딩 개념도 봅시다. 패드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항상 겨울에 입는 패딩을 생각하는데요. 폭신폭신하게 우리 몸을 보호해주잖아요. 머신러닝, 딥러닝에도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테두리를 다 폭신폭신하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np.pad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매트릭스 넣고 1이라고 쓰면 한 겹의 패딩이 보호해줍니다. 기본값인 0이 테두리에 다 들어갔죠? 만약 2라고 쓰면 두 겹이 들어가죠? np.pad를 안 쓰고 수작업으로 패딩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x열의 개수는 x 첫 번째 행 길이를 재서 알 수 있죠? 이걸 첫 번째 차원이라는 의미로 dimension의 약자 d1을 넣을 거예요. x행의 개수는 그대로 x 개수를 세면 돼요. 이건 d2에 넣겠습니다. 확인해보면 4열 3행이었으니 각각 d1, d2에 잘 들어갔어요. 패딩이 있는 새로운 x를 만들 건데요. 그 전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한 겹 패딩을 위해서 양옆, 위, 아래에 각각 한 개씩 자리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 4열이면 패딩 후에는 6열, 3행이면 패딩 후에는 5행, 다시 말해 패딩 후 매트릭스는 5행, 6열이 되어야겠네요. 만약 우리가 네모 괄호 열고 0을 d1 숫자 더하기 2 개수만큼 for루프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6개 자리가 있는 벡터가 나오죠? 우린 이렇게 생긴 게 d2 더하기 2 값인 총 5줄이 필요해요. 그럼 이 결과를 d2 더하기 2 for루프로 돌려서 5개를 더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newx를 만들어 봅시다. 네모 괄호 열고 먼저 d1으로 6개 컬럼 있는 벡터 만들고 다음으로 이 전체를 한 번 더 d2 더하기 2개만큼 돌리는 겁니다. 결과 확인해 볼까요? 짜잔! 5행육렬로 0으로 가득 채워진 매트릭스가 잘 만들어졌네요. 이제 여기에서 테두리 비우고 원래 x값을 가운데에 넣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for loop을 돌려볼게요. 먼저 d1, 즉 4번 돌리고 그 안에 한 번 더 d2, 즉 3번 돌릴 겁니다. newx에서 j 플러스 1과 i 플러스 1 자리에 원래 x의 j와 i 값을 넣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돌아갈 때 i, j 모두 0이잖아요. 그리고 newx의 j 플러스 1, i 플러스 1은 각각 1, 1이 되겠죠. 그 자리에 원래 x의 0, 0 값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만약 i는 여전히 0이고 j는 d2의 마지막 값인 2인 경우는 어떨까요? 그럼 ux에서 j 플러스 1, i 플러스 1은 각각 3, 1이 되겠죠. 여기 네 번째 줄 두 번째 열에 x의 2,0 값이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이 패딩은 자연어 처리와 이미지 데이터 처리할 때 둘 다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렇게 사방 패딩은 컴퓨터 비전에서 아주 자주 쓰이죠. 또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 데이터 처리할 때 많이 쓰이는 함수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미지 데이터 보면 height, width, channel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렌즈앤 함수 사용해서 가짜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height 224, width 224, 채널은 3개라는 의미죠. 그런데 딥러닝 모델링 과정에서 채널, height, width 등으로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땐 transpose 함수를 쓰면 돼요. 이렇게 2,0,1이라고 쓰면 이 각 숫자가 원래 몇 번째 있던 건지를 의미하거든요. 원래 두 번째 있던 거가 맨 앞에 오고 0번째 있던 게 두 번째로 가고 첫 번째 있던 걸 맨 마지막으로 넣으라는 거죠. 다시 쉐입을 확인해 볼까요? 그럼 짜잔, 원하는 대로 채널이 맨 앞으로 왔죠? 이번엔 이미지 데이터에서 채널 부분만 생각해 볼까요? 보통 RGB 채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순서를 BGR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자주 생겨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렌진트 사용해서 가짜 채널 데이터 만들어 봅시다. 원래 RGB는 0에서 254까지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니 0에서 254까지 숫자를 랜덤으로 넣을 거고요. 여러분이 보기 좋게 간단한 4행 4열로 만들겠습니다. R이랑 G랑 B니까 3개죠? 확인해보면 잘 만들어졌어요. 바꾸는 방법은 img 네모 가로 열고 채널을 뒤집으면 되겠죠? start, stop은 그대로 놓고 마지막에 -1을 쓰면 순서만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4행 4열은 그대로 다시 가져오면 되겠죠? 결과를 보면 짜잔! 원래 R이었던 첫 번째 부분이 마지막으로, B였던 마지막 부분이 첫 번째로 들어가서 BGR이 되었네요. 그럼 딥러닝을 위한 기초 논파이 끝!